안녕하세요. 개념미술가 이동준입니다. 미술대학은 왜 가는 거예요? 라는 질문은 대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심지어 대학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나타나는 그 미술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 왜 가는 것이냐 라는 질문은 그 입장에 따라 약간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술대학을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한테는 내가 미술대학에 가면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거죠? 라는 질문이 될 것이고, 미술대학을 다니고 계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내가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거죠? 라는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술 교육이라는 게 예술 교육 분야에서도 조금은 독특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음악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요. 음악의 경우에는 앞에 음악 거장들의 작품이 악보로 남아서 현재 남아있는 연주가들이 이를 똑같이 연주하고 좀 자기 스타일에 녹여내는 것으로서 새로운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술에서는 앞에 거장들의 작품이 조각이나 그림으로 남아가지고 현재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미술가들이 이를 아무리 똑같이 따라하고 자기 스타일을 녹여내서 한다고 해도 그 음악의 새로운 연주를 하는 것으로 새로운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거장이 남겨놓은 옛날의 작품은 지금 후세의 미술가들의 라이벌처럼 남아서 오히려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강하거든요.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 라이브성의 유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음악은 앞에 거장이 연주를 할 건강이 없어지는 때부터 그 음악에 대한 라이브성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거장의 죽음과 함께 그 거장의 라이브성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미술가의 라이브성은 작품과 함께 남아있어 가지고 그 미술가의 건강과 상관없이 라이브성은 작품과 함께 남아있다가 오히려 그 작가가 사망을 하는 것과 함께 그 작품의 희귀성이 높아져 버리면서 그 라이브성이 오히려 작품과 함께 가치가 더 올라가 버리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물론 음악도 녹음된 음원을 통해서 그 음악을 감상하는 게 가능은 하지만 녹음된 음원이라는 것 자체가 라이브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 어색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에 반해서 조각이나 그림, 벽화 같은 이런 미술 작품들은 작가가 있으나 없으나 결국에는 그 라이브성을 가지고 대중들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현재 남아있는 후대의 미술가들이 그런 작품들과 또 경쟁을 해야 하는 이런 독특한 환경이 만들어지는데요. 음악이랑 미술 둘 다 새로운 거를 원하는 그런 욕구는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장르는 계속해서 모두 다 생겨나는 그런 예술 분야들이지만 이런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미술은 어쩌면 조금 더 새로움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음악이 미술에 비해 쉽다는 말은 절대 아니지만 이 음악과 미술이 가지고 있는 조금 다른 특징으로 인해서 미술이 조금 더 새로운 이 예술가들이 살아남기에 조금 더 새로움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그 환경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 역사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인류 역사상 그림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라는 느낌을 처음 만들어낸 시기가 르네상스 시기인데요. 이 르네상스 시기의 끝자락에 매너리즘이라는 그런 좀 독특한 화풍이 한번 살짝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 르네상스의 3대 거장들과 함께 이제 황금기를 지나고 나서 이제 후대의 미술가들이 정말 그림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 앞에 남았던 거장들의 그림을 계속해서 답습하기만 하는 그런 암흑의 시기가 한번 찾아오거든요. 굉장히 요상하다 느껴지는 구도를 이용을 하고 또 굉장히 요상한 신체 구조를 이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살짝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시기를 그 르네상스 다음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바로크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좀 전환점으로 바라보기도 하면서 앞에 선배들의 그림을 그저 따라하기만 했었던 그런 암흑의 시기로 바라보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후에 이제 미술의 주도권은 이탈리아에 있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있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쪽으로 넘어가면서 바로크 시대에 좀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그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주제랑 좀 너무 다른 부분이 많은 것 같으니까요. 다음에 한번 제대로 다뤄보기도 하고요. 어쨌든 르네상스가 그림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라는 느낌을 만들었던 시대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림으로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했다라고
표현이 되는 시기이거든요. 이전까지 미술의 중심이었던 그림에 더 잘 그렸다는 기준은 현실 묘사를 얼마나 더 잘하느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가들이 조금 더 현실적인 묘사를 위해서 붓터치를 조금 더 세심하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조금 더 그리고 좀 수련을 하는 방식의 그런 훈련이 좀 필요했었는데요. 세상을 가장 현실적으로 그려내는 카메라라는 기계가 등장을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요상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과거 그림의 끝자락에는 가장 현실적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인간의 손재주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표현이 존재를 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그림의 끝자락에는 가장 사진처럼 그려진 그림이라는 표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림이 미술의 중심이자 미술 그 자체였는데 그 그림의 끝자락에 카메라라는 기계가 등장을 한 거죠. 미술의 고민은 이렇게 언제나 얼마나 잘 그리느냐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얼마나 잘 그리느냐에 대한 문장을 조금 파헤쳐 보면요, 조각, 그림, 벽화, 거의 모든 것에서 예술가의 손재주가 얼마나 좋으냐에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예술가의 손재주라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술 이론상으로는 크래프트맨십이라는 단어가 존재를 하거든요. 과거의 미술가들이 배워야 하는 건 이런 미술가의 손재주, 크래프트맨십이라는 조금 더 세심하게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인간의 손재주나 크래프트맨십에 대한 끝자락에 카메라처럼 기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미술에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는 시기가 찾아오거든요. 이런 변화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추상화인데요. 카메라라는 기계가 현실 묘사를 해왔던 그 미술가들의 역할을 완전히 잠식해버리기 시작을 하면서 화가들이 이제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표현을 한 결과가 그 추상화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추상화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일반 그림을 잘 그린다고 절대로 추상화를 더 잘 그리게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냥 선 하나 긋고 2개, 3개 더 긋고 이렇게 하는 추상화에 더 잘 그리고 더 못 그리는 기준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기계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기 시작했던 산업혁명 이후의 시기에 이렇게 인간만이 할 수 있으면서도 더 잘하는 것도 없고 더 못하는 것도 없는 이런 인간의 무작위성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이 표현됐다는 것에서 좀 시대적인 의미가 있는 거겠죠. 아이들의 그림이랑 현대미술 추상화 화가의 그림이랑 비교를 하기가 힘든 것처럼 미술가의 손재주, 이런 크래프트맨십이 없이도 추상화는 누구나 다 그릴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다만 일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가가 추상화를 그리게 되면 일반 그림도 잘 그리는 화가가 이런 추상화를 그린 거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조금 더 설득력이 생기는 것 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끔 애들이 그린 그림이랑 현대 추상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두고서 일반 그림을 그리는 훈련을 조금 하고 나면은 이 둘을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요. 우리 미술가들은 일반 관객에게 작품을 내놓기 위해서 미술을 하는 거잖아요. 일반 관객은 알아보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끼리 알아볼 수 있다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 부분이기는 해요. 자꾸 이야기가 옆길로 빠지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서는 작가의 손재주, 크래프트맨십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미술가의 손재주, 크래프트맨십이 중요하지 않게 된 이 현대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라는 의문이 나왔을 때 아직 답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이 답이 없는 질문이야말로 지금 이 현대라는 사회의 미술이 혼란스러운 가장 핵심적인 이유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혼란으로 인해서 지금 미술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마저도 내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 거죠? 라는 이런 의문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라는 사회에서는 한 명 한 명의 모든 미술가들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믿는 이런 미술의 새로운 중요성을 들고서 작품을 내놓고 있어요. 제 경우에는 개념과 컨셉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개념 미술을 하면서 제 자신을 개념 미술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심지어는
미술가의 손재주와 크래프트맨십이 중요해지지 않은 이 사회에서 무엇이 이제 새롭게 중요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래도 손재주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런 다양성이 굉장히 특징으로 나타나는 게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라는 사회인데요. 과거 손재주만이 오직 하나의 답이었던 시대와는 다르게 이제는 저처럼 개념과 미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그래도 손재주가 중요하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 이런 완전히 다른 두 모습을 함께 보여주기도 하는 이런 다양성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미술 교육으로서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이런 예술가의 손재주, 크래프트맨십을 가르치는 게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저처럼 개념미술이라는 이 개념과 컨셉이 중요한 미술을 한다고 해도 사진을 찍거나 이런 간단한 조각을 하거나 혹은 간단한 그림을 그리기도 해야 하는 이런 예술가의 기본적인 손재주는 늘 필요한 그런 직업이 이런 눈으로 보는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라는 직업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 교수님이든 누구든 미술 교육자로서 그건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농담삼아 이야기하는 말이지만 그냥 낙제받지 않을 정도로만 싸워보신 건 어떠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누군가의 작품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미술 이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미술 자체를 부정하는 이론이지 않은 이상 그 어떠한 작품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론은 정말 없거든요. 누군가의 작품을 틀렸다라고 말한다는 거는 사실 네 취향은 정말 개떡 같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한 말인데요. 관객으로서야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정말 개떡 같은 취향을 가진 작가구나 하면서 지나갈 수 있지만 미술 교육자로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글쎄요,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미술 대학의 가장 큰 이점은 그 미술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을 한 공간에 모아놨다는 그 부분인 것 같거든요. 교육이라는 거는 사실 앞세대가 중요하다고 믿는 것에 대한 상징물 같은 거거든요. 특히나 다른 학문에 비해서 아름다움을 쫓는 이 미술이라는 학문은 사실 아름다움의 핵심이나 그 중요성이라고 믿는 요소들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앞세대의 중요함을 느껴보면서 이에 대해 동의할지 말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본인이 좋다고 믿는 작품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자 과정이니까요.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의 취향을 확고히 하면서 한 발 한 발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미술인으로서의 삶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미술이라는 게 늘 정말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죠.